오늘은 광고효과 측정 기법 후반부의 내용을 동영상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사전조사 기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었죠. 여기서 우리가 사전조사 기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종류별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조사뿐만이 아니라 사후조사도 하게 돼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이제 사전조사 기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이제 측정과 관련된 사전조사 기법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사전조사 기법에는 생리적인 측정법이 있어요. 생리적인 측정법은 실무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학교 연구실에서는 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이러한 그 생리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나 장비가 꽤 많이 필요하고요. 그 세팅을 하고 실험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을 하고 실험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연구 장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스토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순간 노출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나가는 그 자극을 통해서 순간순간 그, 그 자극을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 카메라, 즉 아이 트래커라는 그 촬영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로에는 꽤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연구에서도 실제 이 아이 트래커라는 장비를 이용한 연구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현장에서도 이 아이 트래커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그 실험을 하고 또는 뭐 효과를 조사하는 그런 일도 어, 꽤 여러 번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 아이 트래커를 이용한 연구 사례를 하나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전기 피부 검사 반응은 그 이런 장비를 통해서 어,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몸에서 그 자극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전기 피부 반응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전기 피부 반응 검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동공계측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그 동공을 추적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 트래커하고도 유사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생리적 측정법은 정확한 그런 측정이 가능하긴 한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트래커를 활용한 그 인터넷 광고 효과 연구를 실제 수행한 그 중앙대학교의 김지호 박사의 연구 그 논문을 그 소비자 광고 심리학회에서 발표했던 사례를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이 연구 발표문을 조금 그 가져왔어요. 물론 뭐 여기 전체 다 살펴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 필요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 트래커를 사용한 그런 효과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연구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죠. 특히 이제 이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꽤 많은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뭐 지금이야 인터넷 광고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라 이 당시 연구 당시보단 지금이 훨씬 더 인터넷 광고 효과에 대한 연구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광고의 어떤 제약을 제시하면서 이제 배너 광고를 하고 있는,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은 배너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 광고의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더라 라고 해서 이 연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또는 다양한 형식의 인터넷 광고 효과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목적으로 이 아이 트래커를 이용한 광고 효과 연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론적 배경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자극의 시각적 처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바로 자극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현저성이라고 하는 크기와 대조, 그리고 레이아웃 효과는 경험과 기대라고 하는 변인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인터넷 포탈을 소개해 놓고 그러한 자극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인터넷 자극의 그 시각적 처리에 영향을 주는 변이 바로 또 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개인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탐색적인 탐색을 하는 경우와 목표 지향적인 탐색을 하는 경우. 탐색적 탐색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것저것을 막 그 두루 다 살펴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포털에 있는 어, 내용들을 여기저기 탐색해보는 그런 탐색적 탐색을 하는 개인도 있을 거고, 목표지향적 탐색이라는 것은 본인이 보고자 하는, 그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나 단어 이런 것들을 아예 찾아 들어가는 목표지향적 탐색을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이에 의해서 또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도 같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 자료를 선정했어요. 인터넷 접속률 조사를 하는 사이트를 선정해서 다음 네이버, 뭐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포털들도 있었죠. 야후. 근데 지금은 야후 사이트가 거의 국내에선 사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다음 네이버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여러 다양한 포털에서 26종의 다양한 광고 사례를 수집해서 실험 자료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수집은 바로 이 아이 트래커를 사용한다. 아이 트래커의 이 그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시야각과 광고 응시율은 전체 응시분의 광고를 응시한 부분을 가지고 100을 곱해주면 응시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응시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겠다는 거고, 이 아이 트래커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각막 반사광과 동공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추적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아이 트래커가 작동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실험 과정은 그 컴퓨터 모니터에서 50cm 떨어진 상태의 이 아이 트래커의 턱을 고정하고, 우리가 안과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장치가 있죠. 그죠? 이런 유사한 장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시력 검사를 한다거나 눈의 상태를 보는 그 동공을 촬영할 때도 보면 이런 장치에 턱을 괴고 고정하고 시점을 어,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종의 광고 사이트 자극과 중립 자극, 그리고 지시문 등을 컴퓨터 모니터에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지시문은 처음에 2.5초 동안 노출을 시키고 두 번째 지시문 또 2.5초 동안 노출을 시켜요. 그리고 중립 자극을 2.5초 또 제시하고 마지막 5초 동안의 광고 자극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타당어 과정을 통해서 신뢰성을 검증했다. 실험 참가 인원은 총 32명이다. 이런 장치의 그 설명 도면을 제시했고 그 실험 장면을 촬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험실이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제 실험 자극들을 제시했을 때, 이 사람이, 그 피험자가 어떤 식으로 이 아이 트래커의 그 동공 추적을 해 보니까 이런 식의 궤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41%의 내용 탐색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36%, 그리고 여기서는 또 34%. 그 사이트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물렀던 그 노출된 자극에 머물렀던 부분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 경우가 아마 탐색적인 경우일 거예요. 아니, 목표 지향적인 경우고 앞에가 탐색적인 경우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 지향적인 경우는 굉장히 짧죠. 굳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목표 지향적인 경우는 이렇게 집중해서 딱 화면을 응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분명히 그 앞에 이 목표 그 탐색적인 경우와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목표 지향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요인으로 능숙한 사람과 또 비능숙한 사람, 그 포털 사이트를 좀 능숙하게 보는 사람, 그리고 비능숙하게 보는 사람 간의 차이를 또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능숙한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금방 찾아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헤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광고가 크면 아무래도 많이 본다라는 결과를 어느 정도 끌어낸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크면 당연히 많이 보겠죠. 그죠? 크면 클수록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것은 뭐 신문 광고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자극을 가지고 봤을 때도 당연히 크면 눈에 들어오는 게 훨씬 빨라지고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제시할 때와 동시 제시의 경우는 큰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을 또 밝혀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의 탐색 목적에 따라서는 광고 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탐색하는 경우와 목표지향적인 탐색을 하는 경우, 탐색적인 탐색과 목표지향적 탐색은 분명히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능숙한 사람들이 광고를 잘 피하더라 하는 결과도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냥 탐색을 하는 경우는 뭐 광고도 자꾸 볼 수도 있고, 그저 본인이 뭐 여기저기 막 그 검색을 하다 보면 광고도 클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딱 내가 목표를 가지고 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찾아보거나 할 때는 그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만 딱딱 클릭을 하게 되는, 그래서 광고는 자꾸 피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능숙한 사람들은 광고를 잘 피할 수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광고를 자꾸 클릭을 하는, 목표를 하지 않았는, 자기가 광고를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광고를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실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할 때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게 광고를 클릭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죠?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려고 막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광고들이 그 광고를 사라지게 하는 그 X자 표시된 거는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에 아주 진짜 능숙하지 않으면 그거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클릭을 해서 자꾸 더 키우게 되는 그런 또 우리가 모습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연구가 자체가 피험자 수가 적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지 화상으로 분석했다는 게 좀 한계점이다. 우리가 이제 광고라는 건 사실은 TV 광고 같은 경우는, 또 요즘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는 어, 동영상으로 제시되거나, 또 인터넷 광고도 동영상 광고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순서 효과라는 걸 또 배제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뭐, 이건 꽤 이전에 수행했던 연구 논문이었는데, 최근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아이테크를 이용한 연구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투사 기법에 해당되는 사전조사 기법으로는 뭐 심층 면접, 개인별 심층 면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 뭐 길게는 한 1시간 정도, 뭐 짧게는 3, 40분 정도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 이 사람들이 그 광고를 통해서 뭘 어, 연상시키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층 면접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해낼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내고자 하는 거고요. 단어 연상법이라는 거는 뭐 떠오르는 단어가 무언지를 물어보고 그런 단어들을 연상해내는 걸 가지고 또 역시 분석을 하는 거죠. 문장 완성법도 역시 어, 이건 제가 조사 방법론 시간에 다 설명을 한 부분인데, 이 문장 완성법은 이렇게 구름 모양의 그 빈칸을 남겨두면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그 문장을 완성시키는, 피험자가 스스로 그 문장을 완성시키는 걸로 그 사람이 뭐 무의식적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TAT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듯이 세만틱 어퍼셉션 테스트라고 해서 주제 통각 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 또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임상 장면에서 꽤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주제통과법도 사전조사 기법으로 활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FGI, 그죠? 그 심층 면접, 그것도 이제 한 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한 7, 8명 정도를 모아놓고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이 가장 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광고 대행사의 그 A나 뭐 카피라이터, 디자이너들이 그 실제 조사 회사에 FGI 하는 그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직접 다 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물을 가지고 또는 컨셉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사전 조사를 실제 실행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봐야겠죠. 아, 두 번째 판매 효과의 측정인데요. 이 판매 효과 측정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활발하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광고를 통한 판매 효과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명확하게 그게 어떤 광고로 인한 판매가 어떻다라는 부분을 얘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질문조사라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이제 광고물의 잠재적인 판매 효과를 어느 정도 파악해내는 방법이고요. 광고주는 이제 일정한 수의 광고를 배치하고 그것에 반응하도록 어떤 유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광고물이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내겠다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판매 실험법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뭐, 심플한 거, 단순한 것부터 아주 복잡한 것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맹목 제품 테스트라는 게 블라인드, 브랜딩이 안 돼 있는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그 디스플레이 돼 있는 매대에, 그러니까 그 조사 회사에 실제 그런 인공적인 매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어, 이런 제품 테스트를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부분을 좀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판매 실험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마켓이다라는 것은 실제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또 매장 하나를 선정해요. 그래서 거기에만 이제 그 지역의 광고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광고 노출을 다 하기 전에 요즘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 케이블 TV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이제 광고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정 매장에다가 그 제품, 시제품을, 신제품을 갖다 놓으면 그 광고를 보고 그 제품을 얼마나 구매하러 오는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 광고된 제품의 어떤 인지도 같은 것들도 또 그 매장을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특정 매장에서 테스트 마켓을 해보는 거죠. 광고 변수를 도입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시를 선정하는 거, 지역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 전체를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이제 실제로 한다면 뭐 우리 대구시의 달서구의 뭐 이마트 매장, 그죠? 그런 식으로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런 광고를 내보내지 않은 통제 지역과 판매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그나마 그 광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은 워낙 또 변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기간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특히 테스트 마켓 같은 경우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거죠. 미국은 뭐 워낙 넓은 땅덩어리에 50개 주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미국 전역에 다 내보낸다라는 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보내기 힘드니까 특정 주에 특정 도시의 특정 매장에서 이런 테스트 마켓을 진행해 보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효과를 측정하는 또 사후조사 기법도 있어요. 그래서 사후조사 같은 경우는 뭐 통신 판매회사, 요즘은 이제 통신 판매회사라는 게 없고 거의 홈쇼핑이죠. 홈쇼핑이 거의 다 그 부분을 대체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신 판매 회사라는 게 예전에는 있었어요. 실제로. 그죠? 근데 요즘은 뭐 거의 인터넷 쇼핑, 홈쇼핑이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홈쇼핑에서 뭐 바로바로 팔리는 거에 대한 효과는 훨씬 더 측정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과거 판매 측정이라는 게 바로 시간 경과에 따르는 판매 실적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광고 이외에 판매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광고가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을 딱 분리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관 정도는, 상관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나는구나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실험 설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광고 이외의 변수에 의한 영향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광고비가 최선의 판매를 창출하는가를 조사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국을 조사 및 통제 지역으로 구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을 선정해서 그쪽은 광고를 안 내보낸 지역이 되고 이쪽은 광고를 내보낸 지역으로 해서 실험 대상에 대해서 상이한 광고비로 실험을 하는 거죠. 뭐 매체 믹스나 크리에이티브 접근법, 광고의 타이밍, 빈도 조사 이런 거에 좀 적합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실험 설계를 해서 어, 판매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도 요즘은 거의 그렇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흔하게 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쇄 광고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인쇄 광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그냥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찬가지로 이 지각 조사한다는 건 바로 그 인쇄 광고의 페이지를 중심으로 독자의 눈이 움직이는 거. 그게 이제 아이 트래커를 이용한 인쇄 광고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요거는 뭐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나머지 뭐 프린트 플러스 체계라든가 비디오 스토리보드 검사 이거는 또 실제로 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완성되지 않은 광고물 즉 스토리보드 형태의 비디오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맥컬럼, 스펠만, 월드와이드라는 방법은 뭐 인쇄 광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스포트라이트 클래식스라는 잡지라는 조사형 측정 개별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건 거의 현실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지각조사 서비스 정도는 어느 정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비디오 스토리보드 검사 정도도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인쇄 광고의 이제 사후 조사 측정 기법이다라고 보는 거는 뭐 인쇄 광고라는 거는 어차피 잡지하고 신문 광고잖아요. 그래서 이 인쇄 광고를 측정하기 위해서 갤럽과 로빈슨이라는 그 조사 회사에서 제공하는 걸로 소비자 잡지, 여성 잡지, 서비스 잡지, 뉴스 잡지 그런 광고 거기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사용됐다라는 거고요. 그 광고는 이제 자연스럽게 노출된 이후에 응답자의 가정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잡지 광고 효과를 특별히 따로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 인쇄 광고물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오히려 이런 인쇄 광고물이라는 잡지보다는 오히려 신문 광고 효과는 바로 노출 후에 사후에 측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뭐 잡지를 따로 이렇게 사후 조사하는 경우 잡지는 사실 요새 매체 비중이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했던 적도 있었겠죠. 근데 최근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잡지에 실린 광고물을 조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스타치 메시지 보고 서비스다라는 것도 특히 이제 신문, 잡지 여기에 실린 인쇄 광고를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한 독자, 그 광고물이죠. 연상한 독자, 대부분을 읽은 독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뭐 열동률 이런 거죠. 주목률, 연상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 이렇게 그 잡지물보다는 신문을 내보내고 난 다음 날 보통 전화 조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인상조사라고 하는 경우를 보면 뭐 잡지, 신문 등에 게재되는 광고의 사전조사 혹은 사후조사를 위해서 사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카피 그리고 그 광고의 내용물 그걸 가지고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1대1 면접 조사를 실시해서 확인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 광고 효과 측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 광고 같은 경우는 뭐 광고비도 가장 많이 집행을 하죠. 그죠? 광고비도 많이 집행하고 그리고 매체 비중 자체도 가장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전 조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그 지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프로그램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이제 달라붙은 광고들 중에 신제품 광고, 새로 만든 광고 이런 것들을 삽입시켜 놓고 확인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뭐 이 면접 조사를 통해서 전날 또는 전주에 프로그램 리스트를 제시해서 시청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받느냐, 그 프로그램에 이제 광고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혹시 지난주에 뭐 예를 들어서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그 예능 프로그램 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박 2일 프로그램에 혹시 시작하기 전에 혹시 뭐 또는 끝난 뒤에 광고 혹시 본 거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그걸 기억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저 방송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정도는 전날이나 뭐 전주니까 기억은 할 거예요. 근데 정말 거기에 무슨 광고가 나왔었는지를 확인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현재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이제 회상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 시청을 또 회상을 시키고 그 프로그램에서 또 어떤 광고를 받는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전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봤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러이러한 광고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도 요즘은 특히 TV를 보는 시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특히 뭐 주부나 뭐 4, 50대 남성이나 그렇게 좀 TV를 볼까? 뭐 20, 30대 젊은 층들이 TV를 워낙 안 보다 보니까 TV 광고에 나오는 그 TV에 나오는 광고를 접촉한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회상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순간 지금 순간에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질문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근데 그거는 또 밤에 조사해야 되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일기식 조사라는 건 이거는 또 역시 뭐 다이어리와 같은 거죠. 일주일간 매일매일 시청한 채널 또는 시간대를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또는 그 시청한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시켰던 광고 기억나는지 그 시간대에 마찬가지로 TV를 봤다라고 하면 그 시간대에 혹시 본 광고가 있는지를 역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디미터 조사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기계에 해당되는 거죠. 이 TV 시청률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정 내에 설치한 오디미터라는 장치예요. 그래서 그 기계 장치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특정 채널의 시청 여부를 기록하는 건데요. 이 오디미터가 초창기에 이제 시청률 조사에 활용됐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점이 많죠. 그냥 TV만 켜놓으면 그 켜놓은 TV의 채널에 해당되는 거, 그 시간대가 기록되고 그때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이 거기에 시청한 걸로 나와요. 그 앞에 TV 앞에 사람이 없어도 시청한 걸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그 비판과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가 만든 그 시청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피플미터라는 게 또 역시 만들어졌어요. 오디미터의 그 장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채널별 시청 여부는 자동으로 기록하되, 그죠? 개개인의 시청 정보는 수동 입력 리모컨 장치를 통해서 얻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냥 텔레비만 켜놨다고 해서 시청했다라고 단정 짓는 거에 오디미터 방식의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사람들이 그 리모컨 장치를 통해서 작동시킬 때 피플미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TV 앞에 있어야 그 리모컨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그 누가 시청했는지 누가 또 채널을 돌리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은 또 확인이 안 돼요. 그죠? 물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가족 모두 개개인들의 그런 그 리모컨에 입력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표시가 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뭐 수동으로 입력하니까 사람이 TV 앞에 있을 때 그 장치를 아무래도
사용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것도 만약에 뭐 리모컨 채널을 그 TV 앞에 있지 않고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채널을 또 돌릴 수도 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서. 그 경우엔 또 역시 시청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 또한 좀 한계가 있다라는 또 얘기를 듣게 되니까 좀 더 완벽한 시청률을 알아내기 위해서 패시브 미터라는 시청자가 TV를 시청하면 셋톱박스 기계가 스스로 방 안의 시청자를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이 피플미터만 해도 그래도 조금 TNS라는 회사가 좀 더 정교하다라고 해서 개발을 한 거였는데 이것도 또 역시 문제가 되니까 패시브 미터식 그런 어떤 방식으로 TV 앞에 몇 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지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을 감지하는 거예요. 셋톱박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정교하겠죠. 정말 사람이 그 앞에 있어야만 아마 뭐 체온계를 우리가 요새 그 체온 그 많이 측정하는 도구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확인했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TV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 체온이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열 감지. 그죠? 그래서 사람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방식으로 분명히 사람이 그 TV 앞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채널을 보고 있는지를 어, 기록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그 광고 효과 측정 기법에 대한 내용도 다 살펴봤습니다. 이 광고 효과 측정이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 생각해 볼 문제에서 여러분들도 이 생각해 볼 문제를 바탕으로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기업 입장에서 정말 광고 효과 측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미, 광고 효과 측정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광고 효과 측정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판매 효과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매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제 커뮤니케이션 효과 측정에다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도 역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라는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교과서적으로 살펴본 방법들은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 대다수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FGI 방법. 사전 조사를 통해서 스토리보드 또는 컨셉 이런 것들을 가지고 FGI를 통해서 사전의 광고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부분들이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적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효과 측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는 뭐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게 바로 아이 카메라, 또 아이 트래커, 동공 계측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뭐 전기 피부 반응이나 어, 타치 스코프 같은 것들은 거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사용이 되게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인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부분을 측정하는데 사실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게 그 심층 면접을 통해서 파악해내려고 하는 거고 그 위에 다른 방법들도 무의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조사 방법으로 뭐 일반적인 광고 효과 조사.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광고 효과 실제 조사를 했던 광고 효과 조사 보고서를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 회상과 재인, 그죠? 가장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도 확인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제가 광고 효과 측정 보고서를 한번 한 두 가지 정도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되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